신부전 3기 진단받은 날 눈물 흘리면서 이런 다짐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제 무조건 싱겁게 먹고 밥 줄이고 운동 많이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염식은 우리 신장 관리의 최우선 목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10년, 20년 넘게 투석 없이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의외로 저염식 하나만 붙잡고 계시진 않았어요. 신부전 관리가 참 어렵고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기운이 없어서 단백질을 좀 챙겨 먹으면 수치가 올랐다고 하고, 그렇다고 고기를 끊으면 기운이 빠져서 쓰러지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 탈수를 조심하라 그러고, 싱겁게 먹으면 밥맛이 없어서 삶의 낙이 아예 사라집니다. 한쪽 수치를 잡으면 다른 쪽이 흔들리는 철저한 육각형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싱겁게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어느 순간 수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규모 추적 연구를 보면 신부전 3기 환자가 10년 안에 후속 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전체의 단 1에서 5%에 불과하다고 해요. 즉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안정적으로 버텨내신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소중한 시간에 만드는 것은 무작정 굶는 식단이 아니었어요. 내 신장을 지속적으로 망가뜨리는 변수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관리했느냐였어요. 오늘은 그 오래 버틴 분들이 실제로 지켜온 저염식보다 더 중요한 공통습관 5가지를 전해드릴게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식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식단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다만 오래 버틴 분들은 완벽한 저염식보다 지치지 않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신부전 관리는 한두 달 바짝 노력하고 끝내는 병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가야 하는 장기전이니까요. 혹시 지금 저염식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포기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쳐 계신다면 영상이 끝난 뒤 고정 댓글을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혼자 외롭게 버티는 식단 말고 오래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같이 고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습관은 크레아티닌보다 단백뇨를 더 무섭게 봤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지 받으시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 크레아티닌이랑 GFR, 즉 여가율 수치부터 찾으실 거예요. 크레아틴이 조금 올랐네, 여가율이 지난번보다 3 떨어졌네 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봐야 해요. 하지만 치료를 잘 해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줄을 더 보시는 거예요. 바로 단백뇨입니다. 여가율이 아직 40대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3기 초반이면 아직 여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신부전 3기라도 단백뇨가 거의 없는 3기와 단백뇨가 계속 많이 나오는 3기는 진행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백뇨는 신장 필터가 지금도 계속 손상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비유해볼까요? 집안에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는데 수압장치만 보면서 아직 수압 정상 수준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압보다 중요한 건 당장 물이 새는 곳을 찾아서 막는 것이죠. 오래 버티는 분들은 크레아티닌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주치의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제 단백뇨는 지난번보다 좋아졌나요? 단백뇨를 줄이기 위한 약 조절이 혹시 필요한 상태일까요? 매번 물어보기 번거롭고 귀찮은 숫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장은 그 귀찮은 숫자를 외면하는 순간 뒤늦은 후회를 부르곤 합니다. 앞으로 검사 결과지를 보실 때는 크레아티닌만 보지 마시고 단백뇨, 미세 알부민, 단백 크레아티닌 비율까지 꼭 세트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혈압을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잡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혈압을 내 느낌으로 판단하세요. 머리가 안 아프니까, 어지럽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장은 그렇게 친절하게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장기가 아니에요. 혈압이 높아도 아무런 증상이 없이 뒤에서 조용히 신장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있는 실타래 덩어리예요. 혈압이 계속 높으면 하구체 안쪽에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그 압력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필터가 망가지면서 단백뇨가 늘고 여가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정말 싱겁게 먹는데 왜 수치가 안 잡히죠? 짜게 안 먹는데 왜 혈압이 높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혈압은 단순히 짠 음식 하나로만 결정되지는 않아요. 잠을 못 자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체중이 늘어도, 혹은 약을 한두 번만 빼먹어도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싱겁게 먹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안심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내 혈압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보셔야 합니다. 오래 버틴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혈압부터 재고 기록했어요. 별 증상이 없어도 귀찮아도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 귀찮은 숫자를 매일 마주한 분들이
결국 자신의 심장을 오래 지켜낸 거죠. 세 번째로는 약을 무서워하기보다 방치된 혈압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신부전 진단받으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혈압약 오래 먹으면 심장 더 망가진대. 양약 오래 먹으면 독하니까 자연식으로 고쳐야지. 이미 심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어서 두려운 상태인데 약까지 평생 먹으라니 덜컥 겁이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오래 버틴 분들이 진짜 무서워했던 건 약 자체가 아니라 조절되지 않고 방치되는 혈압과 당뇨였어요. 당뇨와 혈압은 아무런 증상도 없이 조용히 심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약이 다 안전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죠. 심장 기능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하거나 피해야 하는 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것은 인터넷 댓글이나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오직 주치의와 여러분의 검사 수치예요.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몸이 좀 편해졌다고 해서 혼자 약을 끊거나 바꾸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몸에 좋은 걸 더하지 않고 부담되는 걸 먼저 뺐습니다. 신부전 진단받고 나면 마음이 급해지죠. 뭐라도 해서 이 장기를 회복시키고 싶거든요. 비타민C, 오메가3, 홍삼 혹은 몸에 좋다는 각종 즙과 건강식품들을 추가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오래 버틴 분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계속 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뺐습니다. 신장은 좋은 것을 채워서 회복되는 장기가 아니라 걸러내야 할 부담과 과부하를 줄여주어야 오래 버티는 장기이기 때문이에요. 비타민은 수용성이라 소변으로 다 배출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자연식품인데 몸에 나쁠 게 있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성분들을 소변으로 걸러내야 보내는 과정 자체가 심장에게는 엄청난 과로이자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관리를 잘해오신 분들은 오히려 먹던 영양제를 줄이고 꼭 필요할 것 같은 영양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드셨어요. 누가 이거 먹고 좋아졌다던데 라는 말보다 내 심장 상태에서 안전한가를 먼저 보신 거예요. 사실 오래 버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지막까지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건 결국 매일 마주하는 식사였어요. 검사 수치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밥상 앞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먹어도 되나, 또 수치가 오르면 어떡하지? 차라리 안 먹는 게 마음 편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홀로 고민하고 속을 팠던 적이 있으시다면 혼자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신부전 환자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사가 무엇인지, 그걸 만들 수는 없을까 계속 방법을 찾고 이런 업체에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요. 채널이 아직 작아서 그런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기준을 정확히 맞춰 밀키트를 제작해준다는 업체를 찾았는데요. 최소 500명 정도 실제 환자분들의 의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짧은 설문 링크를 남겨두었어요. 이런 치료 식단이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꼭 들어가셔서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병원 검사와 약 처방 때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버티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않았어요. 특히 감기 때문에 내과를 가거나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진료를 볼 때 항상 저 신부전 3기입니다. 여가율 수치가 낮아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병원 컴퓨터에 기록이 다 있을 텐데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피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진료과가 다르고 병원이 다르면 내 신장 상태가 처방에 매번 완벽하게 반영되지 못할 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정형외과나 감기약에 흔히 쓰이는 소염 진통제, 일부 항생제, 그리고 검사용 조영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예기치 못하게 신장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검사가 필요할 땐 해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신장 상태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인지시키는 거예요. 오래 버틴 분들은 조금 민망하더라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영제 없이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요? 제 신장에 부담이 적은 약으로 처방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까다로운 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공유하는 소통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부전 3기에서 오래 버틴 분들이 저염식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염식만 붙잡고 계시진 않았어요. 크레아틴인만 본 게 아니라 단백뇨를 함께 보셨고, 느낌이 아니라 혈압 숫자를 매일 기록하셨고, 약을 무서워하기보다 방치된 혈압을 더 무서워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무작정 더하지 않았고, 병원 처방 앞에서는 먼저 본인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결국 신장 관리는 완벽한 식단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장을 계속 공격하는 변수들을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신부전 3기는 끝이 아닙니다. 아직 내 힘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구간이기도 해요.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잘 버텨주는 장기입니다. 대신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건 결국 여러분의 작은 집요함입니다.